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방산기업들이 주가가 몇 배씩 뛰면서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2026년 방위산업이 어떻게 될지, 어디에 투자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을 돌아볼까요? 한국 방산업체 5개사가 합쳐서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지난해 초만 해도 주가가 너무 비싸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 요인이 이런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첫째, 실적이 진짜로 좋아졌습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에 K2 전차,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급증했습니다. 자, 둘째, 유럽의 방산기업들도 주가가 함께 올랐습니다. 유럽이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는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회사도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자, 그럼 2026년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 동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전 세계 국방부 지출을 보면 2024년 2조 7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은 연평균 6.5%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정학적 긴장이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갈등, 남아시아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문제까지 전 세계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환을 중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주변국의 긴장감이 금방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도 무기를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동유럽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드론이 자기네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이 여기서 큰 점수를 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인데요. 독일이나 미국 무기는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무기는 빠르고 성능도 좋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현지 생산하는 공장을 2028년부터 가동할 예정인데요. 이미 1차 물량 생산으로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는 놀라운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생산 공장을 2027년부터 가동하는데요. 지상 방산 부분의 수출 비중이 60%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 25%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현지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수익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6년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이 바로 중동인데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합친 메나 지역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22.4%를 차지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 12곳 중 5곳이 중동 국가일 정도로 큰 손인데요. 왜 중동이 무기를 이렇게 많이 살까요?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중동 전체 무기의 70%가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건 중동 국가들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같이 만들자는 조건을 원한다는 건데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라크가 개투 흑표 전차를 250대, 무려 9조 원어치나 사겠다고 검토 중인데요. 9월에 시험 평가도 참관했고요. 자, 만약 이게 성사되면 3년 안에 첫 물량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자, 현대 로템은 이라크 수출이 현실화되면은 폴란드에서 증명한 대량 생산 능력과 높은 수익성을 중동에서도 이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해외만 좋은 게 아닙니다. 국내 시장도 단단한데요. 2026년 국방 예산이 66조 2,9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무기를 사는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11.6%나 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까지 보내면서 한반도의 군사 위협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예산을 22.3% 증액했고요. 이 분야의 핵심 기업인 LH넥스원은 미사일 방어 체계와 천궁 방공 시스템의 주요 공급 업체인데요. 국내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AI 기반 무인 드론 전투 체계 예산도 77.7%나 늘렸는데요. 특히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분야에서 하나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와 드론 관련 기술에서 강점을 보유하기 때문에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의 핵심 파트너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국 방산 5개사의 수주 잔고가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계약은 다 해놨고 앞으로 만들어서 납품만 하면 되는 물량이 90조 원어치라는 뜻입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수익성도 높아지는 공식이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은 정부가 정해준 마진만 받을 수 있는데요. 수출은 협상을 통해 더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수출 비중이 60%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25%를 넘겼고요. 현대로템도 폴란드 물량 덕분에 영업이익률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는 FA-50 경공격기를 폴란드에 48기, 말레이시아에 18기 수출하면서 현지에 MRO, 즉 정비센터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만 파는 게 아니라 수리와 관리로 장기적인 수익까지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2026년 방위산업은 동유럽의 재무장, 중동의 본격 진출, 국내 예산 증액이라는 세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하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을 들 수 있는데요. 폴란드에서 이미 증명한 높은 수익성에 대해서 이라크 등 중동 수출 모멘텀까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성공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안보에 돈을 쓰고 있고요. 우리 한국 방사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